자, 문제 보도록 합시다. 2차 방정식 얘에 대한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2차 함수 얘가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근데 관계가 보니까 약간 구조가 비슷해요. 그죠? 알파를 대입한 거 베타를 대입한 거 구조가 비슷하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두 상수 PQ에 대해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내보면 fx 제곱 얘는 마이너스 4x다.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뭐랑 뭐였다? 알파랑 베타였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자, 두 가지 풀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저 구조를 이렇게 해석을 해본 거예요. 이 구조를 기본형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x에다 알파 대입하고 베타 대입하면 식이 만족하고 있으니 알파 베타가 이 식에 대한 이 방정식에 대한 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x제곱을 여기다 그대로 합성시키면 x 4제곱 px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마이너스 4x랑 같아지도록 하는 근이 얘가 된다라는 거고, 이항시키면 x 4제곱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가 0이 되도록 하는 해가 알파랑 베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가 어떤 2차 방정식에 대한 근이었어요.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대한 근이었으니까 이 4차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는 뭐가 껴있을 거다? 이 식이 반드시 껴있을 거다. 그래야지 알파 베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4차식을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2차식 중 하나가 뭐가 된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보세요. 4차는 똑같이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x제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식에서 주어진 힌트는 이거예요. 4차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는 거, 3차는 빵이라는 거, 1차는 4라는 거. PQ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알고 있는 걸 가져가세요. 3차가 빵이에요. 그러면 이걸 곱했을 때 3차가 나오는 게 어떤 케이스가 되고 그게 0이었다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있으면 3차는 얘와 얘 곱, 얘와 얘 곱에서 나오게 돼요. 그죠? 근데 얘 곱한 게 x세제곱이니까 얘 곱해서 마이너스 x세제곱이 나와줘야지 x세제곱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가 돼야 되는구나 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창의 개수가 4였어요. 그러면 1창은 어떻게 나오죠, 현재? 1창은 얘랑 곱한 거, 얘랑 곱한 게 나오죠. 근데 얘 곱한 게 마이너스 x 나오니까 얘가 나오려면 5x가 나와줘야 돼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몇이에요? 플러스 5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P와 Q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여기다 뭐 하시면 돼? 2차랑 1 상수항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2차는 누구랑 곱해서 나오는 거예요? 2차는 이렇게 곱해서 나오죠. 그래서 P가 얼마다? 5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5가 나오게 될 거고요. Q는 상수항이니까 누구랑 곱해서 상수항끼리 곱해서 5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P 더하기 Q가 됐으니까 답은 10이 될 거고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푼다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조에 대한 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지우고 할게요, 이제.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근이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어디서 많이 배웠잖아요. 오메가. 기억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질이 나왔던 거.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대한 근이었다면, 사실 양변에 x-1을 곱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도록 하는 근이랑도 똑같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알파에 대한 힌트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알파 세제곱은 1이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그리고 뭐 베타도 똑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알파랑 베타는 켤레가 되는 거죠. 켤레근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두근의 합이나 두근의 곱 이런 것도 다 나올 거예요. 그죠? 자, 현재 요 식을 정리를 해볼 건데 어떻게 정리해 볼 거냐면 여기 알파 자리에다가 자,
알파는 우리가 뭐라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f 알파 제곱은 뭐랑 같다? 마이너스 4에 이 식으로 바꿔서 4 알파 제곱 플러스 4랑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베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4 베타 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fx는 4x제곱 플러스 4라는 식을 세워봤을 때 4x죠. 4x 플러스 4라는 식을 세워봤을 때 x에 대한 근이 뭐랑 뭐가 나온다? 알파 제곱을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오고 베타 제곱을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현재 얘는 식이 뭐예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예요. 그럼 이걸 다 이항시키면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식이 나오게 될 거야, 현재. 이거에 대한 근이 누구랑 누구다? 얘다.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합한 애는 뭐가 될 거고 4-p가 될 거고 곱한 애는 뭐가 된다? q-4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식에서 두근의 값을 알파, 베타를 했으니까 두근의 합은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은 얼마? 1이 되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얘네들을 구하는 거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얘는 얼마? 이렇게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사실 이걸 제곱한 거니까 1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얘가 얼마 현재? 마이너스 1. 얘는 얼마? 1. 따라서 P는 넘겨주고 계산하면 P는 얼마? 5. Q도 얼마? 5가 나오면서 답은 얼마? 10이 됨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구조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차수를 좀 높였더라도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복소수 개념에서 우리가 오메가에서 했던 그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풀이가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또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제일 편할 것 같다 싶은 생각으로 우리가 골라본 거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맞는 걸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